믿기 어려운 것은 어머니와 그녀의 친딸이 성매매가 합법화된 사회에서 같은 남자의 공동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몇몇 지역에서 신호등이 단순한 장식일 뿐인 바쁜 수도의 중심지입니다. 반나절 동안의 교통체증은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4대에 걸쳐 아무도 지문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체인식이 꼭 필요한 시대에서 더욱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상 끝에는 더 많은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일 슬픈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소녀가 15세 이전에 결혼하며 3분의 2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러한 조기 결혼은 그들의 어린 시절 꿈과 미래를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만디라는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약 2만 5천 명이 인구를 가진 니맨싱 지역 근처에 살며 그들은 이상한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혼을 원할 경우 그녀는 부족 내에서 새 남편을 선택해야 하며 보통 젊은 미혼 남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의외로 과부의 딸 또한 때때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는 그 어린 소녀들이 발생하는 일을 이해할 만큼 성장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나라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제한된 선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기회가 적어 그들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참금의 부담은 그들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지만 이러한 우울한 모습에 반하여 방글라데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정치인들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크헬레다 지아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이 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방글라데시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지도자 또한 여성인 셰이크 헤시나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정치 분야를 끈질기게 걸어가는 여성들이다. 방글라데시는 또 다른 면에서도 독특하다. 2000년부터 매춘을 합법화한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약 1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이 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중 10%만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강제로, 속아서 또는 낯선 사람이나 자신의 남편 또는 가족에게 팔려져 들어간다. 더 나쁜 것은 인신매매범에 대한 유죄 판결률이 단 0에서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깊은 구멍을 명확히 반영하는 차가운 숫자이다. 여기서 그 소녀들의 삶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나서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두 사람에게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희미한 빛이 남아있을까요?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남편을 공유하는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들의 삶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어 주세요. 방글라데시의 교통 상황. 사람들이 버스의 지붕에 앉거나 액션 영화처럼 기차의 옆면에 매달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방글라데시에서는 그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1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의 수도 다카는 거의 1,700만 명의 주민과 함께 교통위기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4,000대의 버스만 있습니다. 이는 각 버스가 4,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부분은 20년이 넘은 노후 차량입니다. 찢어진 쿠션, 고장난 에어컨, 깨진 창문, 배기구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등은 모두 우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버스는 그저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기차는 생존의 한계가 진정으로 시험받는 곳입니다. 평균 속도가 27에서 시속 28마일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티켓이 있는 사람들은 내부에 밀착하여 앉고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가장자리에 매달려 마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비극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기차 지붕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무에 맞아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고 2016년 6월 차이산마이 지역에서는 감전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다카는 세계의 인력거 수도라고 불리며
매일 약 40만 대의 인력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툭툭이와 50만 대 이상의 무면허 차량이 있으며 신호등은 장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파도처럼 흐르는 교통 속에서 서 있습니다. 결과는 다카에서의 이동은 몇 킬로미터만 가더라도 보통보다 2배에서 3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기차에 탈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날까요?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은 오전 8시에 커피나 빵으로 아침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불린 차가운 쌀로 시작하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아침 8시경 사람들은 물에 불린 발효쌀인 반타 또는 팝콘처럼 바삭한 무리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음식들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삶의 일부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점심은 간단해 보이지만 예술로 가득한 요리인 달과 함께 제공됩니다. 달은 렌즈콩이 천천히 조리되어 부드러워지고 향신료가 스며들어 부드럽지만 매혹적인 향을 방출합니다. 이곳의 많은 가정에서 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이며 그들의 고향의 식사와 연결된 맛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도 아니고 8시도 아니고 11시까지도 가능합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그들은 보통 우유와 함께 제공되는 밥으로 이루어진 간단하지만 독특한 식사를 위해 모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남아시아 문화의 느긋한 리듬의 일부로 서두르지 않는 생활 방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식사 방식입니다. 젓가락도 숟가락도 없이 모든 것이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방글라데시에서의 식사 중에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밥과 카레를 섞거나 부드러운 차파티를 찢어 풍부한 소스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각 요리의 부드러움, 따뜻함, 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포크와 나이프가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음식의 독특함이 먹는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중 하나인 바우트 졸로키아의 고향입니다. 그 맵기 수준은 100만 SHU를 넘으며 이는 1600만 SHU인 고춧가루 스프레이와 맞먹습니다. 더 나아가 설명하자면 하나의 바우트 졸로키아는 10만 개의 피망의 힘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술이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심장은 마을의 북처럼 두근거립니다. 수확 시즌 동안 방글라데시의 고추밭은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방대한 붉은 카펫으로 변모합니다. 매년 최대 3,000톤의 붉은 고추가 생산되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뜨거운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의 이상하고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발견할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흥미롭다면 5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더욱 흥미롭고 기묘한 이야기를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지문이 없는 가족, 지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휴대폰 잠금을 해체할 수 없고 심카드를 등록할 수 없으며 신분증을 받을 수도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비현실적인 가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북부 라히 지구의 샤카 가문에게는 4대에 걸쳐 지속되어 온 현실입니다. 부드럽고 대리석 같은 손을 가진 라픽 샤카를 만나보세요. 그의 손에는 주름도 식별할 수 있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이후의 후손들까지 모두 이 이상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에는 삶이 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문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08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라픽의 아버지인 아부 샤카는 법적 이유로 거부된 것이 아니라 카드에 찍을 지문이 없어서 거부당했습니다. 당국은 마지못해 지문란이 없는 특별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2010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이 필수였습니다. 라피크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운전시험에 합격했지만 여전히 면허증을 받을 수 없었다. 경찰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을 계속 부과했다. 여권은 그의 특별한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증명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6년 정부는 모든 사람이 심카드 관리와 국가 데이터를 위해 지문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라피크와 그의 가족의 남자들은 모바일 심카드를 구매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등록된 심카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가족이 수년간 복잡한 미로 속에서 살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데르마토글리피아라는 드문 유전자 변이에 있다. 이 상태는 매우 이상해서 이민 지연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2007년 지문이 없어 공항에서 구금된 스위스 여성의 사례를 통해 처음 발견된 아데르마토글리피아는 단순히 지문을 지워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손과 발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 저항성이 생겨 몸이 온도를 조절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스포츠나 수영 같은 간단한 것들도 도전이 된다. 샤카 가족은 과열을 피하기 위해 연중 내내 에어컨과 얼음팩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세계가 흔적이 없는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 당신은 리바이스 셔츠나 자라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여정이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의류 공장으로 알려진 나라로 3,500개 이상의 공장이 밤낮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년 약 400억 달러의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수출하며 중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런웨이 조명과 패션의 화려함 뒤에는 산업 전체의 무게를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조건의 공장에서 무더위 속에서 일하며 월급은 종종 100달러 이하입니다. 계약도, 보험도,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2013년 다카 사바르에 있는 플라자 건물이 무너진 사건은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1,100명이 넘는 인명이 일어났습니다. 500명 중 2명이 부상당한 것은 차가운 숫자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무너진 가족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셔츠 뒤에는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방글라데시의 의복.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둘러보겠습니다. 룬기를 본 적이 있나요? 룬기는 허리에 둘러매는 천으로 남성들이 거리를 거닐거나 인도에서 차를 마시거나 심지어 오토바이를 탈 때 자주 입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 광경이 웃음을 자아내거나 놀라움에 말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꽤 다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사리를 입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리며 얇은 베일 뒤에 반짝이는 눈만을 드러냅니다. 해변에 가더라도 비키니의 모습은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여성들은 수영할 때 여전히 사리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비키니를 본다면 오해하지 않으시길. 이는 사리 아래에 입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겸손함과 이슬람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셨나요? 여기 노동자들의 적당한 평균 소득에도 불구하고 의류 산업은 나라의 총 수출 수익의 최대 80%를 차지합니다. 이 산업은 매년 방글라데시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다 주지만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노동 조건도 따릅니다. 이제 옷장을 열어보세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라는 라벨이 붙은 아이템이 있나요? 그 라벨 뒤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랑찌를 입고 사리로 수영하며 모든 스티치와 솔길을 바느질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곳 말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방글라데시의 수상 학교. 학교가 단순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 아닌 방글라데시의 강들 사이를 떠다니는 여행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기 수천 명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 땅을 걷는 대신 그들은 수로를 따라 떠다니는 배에 올라 떠 있는 학교로 향합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놀고 심지어 치료를 받는 학교입니다. 이 떠다니는 학교는 매년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는 홍수, 즉 최대 5분의 1위 토지가 잠기는 상황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상표 중 하나인 쉬드라는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떠다니는 학교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각 보트는 50피트가 넘는 길이와 10피트의 폭을 갖추고 있으며 교실, 도서관, 놀이터, 그리고 건강관리소로 변신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100대 이상의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하여 학생들이 가장 외진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 기발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건축가 모하메드 루한의 비전입니다. 이제 비가 오나 말거나 18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트들은 단순한 교육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과 인간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역사적 장소 방글라데시는 독특한 교육 이니셔티브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명소들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17세기에 지어진 다카의 릴바그 요새는 30개의 돔이 있는 웅장한 모스크를 자랑하고 고요한 연못과 샨의 딸 비비 파리의 아름다운 무덤이 있습니다. 이 요새는 또한 그 시대의 건축적 위 엑설런스를 반영하는 터키 스타일의 목욕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렬한 명소는 1872년에 세워진 핑크 궁전, 바강가 강 근처에 위치한 아산 만질입니다. 핑크 궁전은 독특한 색상과 웅장한 디자인으로 눈에 띄며 현재는 귀족의 호화로운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박물관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풍부한 유산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교육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역사 이야기를 통해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확실히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경계.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경계를 배우면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이 경계는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흩어져 연결된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나라의 북부 국경은 300년 이상 전에 무굴 제국 황제들이 벵골로 그들의 권력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형성된 복잡한 구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방글라데시 내 인도의 지역과 그 반대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마트료시카 인형과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필수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무국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에 체결된 역사적인 협정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함께 200개의 엔클레이브를 교환하기로 결정하여 이 복잡한 국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약 5만 명이 운명을 바꾼 전략적 결정이었으며 그들의 오랜 고난을 끝냈습니다. 이 무국적자들은 이제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 건강관리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이 부여된 지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할 수 있나요? 특히 이 협정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아닙니다. 사실 처음 제안된 것은 1974년이지만 1975년 방글라데시 창립자의 암살을 비롯한 복잡한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협정의 성공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효과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인도 간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인구가 1억 6천만 이상인 방글라데시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는 교통 혼잡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오토바이와 리크샤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대기 오염이 있어 수백만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벵골어가 공식 언어인 유일한 국가로 매우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국기가 중앙에 빨간 원이 있는 일본의 국기처럼 초록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 이미지는 국가의 울창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공기오염, 특히 수도 다카에서의 공기오염 수준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로
2022년 연평균 PM2.5 오염 수준이 160 마이크로그램 PERCUBICMETER에 달하며 이는 안전 한계의 15배에 해당합니다. 대기 오염은 매년 약 15,000명이 사망자를 초래하며 만약 오염이 나라의 4대 도시에서 감소된다면 연간 2억에서 8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염의 주요 원인은 건설 산업을 위한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태우는 전통적인 벽돌 가마와 노후화된 트럭 및 버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나무와 소똥과 같은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결합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대기 오염은 공공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과 같은 취약한 집단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중 모두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며 오염을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빈민가를 탐험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데 5초를 투자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흥미롭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의 분주한 수도의 중심에 있는 빈민가로 가봅시다. 방글라데시의 빈민가인 코라이, 칼리암푸르, 레이아르바자르는 빈곤, 과밀, 그리고 고난이 일상적인 현실인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판지, 나무 찌꺼기, 플라스틱으로 지어진 임시주택은 서로 밀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특정 주소나 적절한 수자원 및 배수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여기 사람들의 삶은 매우 열악합니다. 5명에서 7명으로 이루어진 많은 가족들이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에 서로 비좁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와 더러운 하수, 끊임없는 건강 위험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성인의 대다수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입니다. 재단사, 건설 노동자, 인력거 운전사 또는 가정 도우미로서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서로 식사를 나누고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사회단체와 비정부 기구들이 교육, 건강관리,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다카의 슬럼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낮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하면 여기서의 삶이 꽤 호화로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되겠지만 억만장자들이 화려한 삶을 사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지갑에는 훨씬 수월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생활비가 낮아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멋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고 다양하며 상쾌한 나라를 탐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방글라데시는 수많은 흥미진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문 시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날씨가 쾌적하고 건조합니다. 다카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순다르반에서 야생동물 투어에 참여하거나 포아보이 샤크 여름과 같은 축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우 덥고 습할 수 있지만 차군과 같은 언덕 지역을 탐험하거나 콕스 바자르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몬순 시즌이 되어 전체 나라가 푸르른 낙원으로 변하며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실내과 습지 지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방글라데시의 관광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선 항공편은 $50에서 $100, 기차 요금은 클래스에 따라 $10에서 $30이며 장거리 버스 티켓은 대개 $20 이하입니다. 도시 내 이동은 리크샤, CNG 튜크특 또는 간단히 차량 공유 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옵션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셔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기에 더 많은 동기를 주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가오는 여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영상을 원하신다면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클릭하세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